뭐 기자회견 지금까지는 뭐 기자분들의 질문들이 우리가 다 궁금했던 부분들이에요. 저번에도 좋았어요 기자 질문. 맞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 구성 다 됐네. 얘기 나왔던 분들을 다 모셔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선임될 당시에는 끝나진 않았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했던 사람들을 데려온 거는 확실한 거죠. 키웠던 그 클린스만 선수의 자서전을 나올 만한 질문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꼭 비판이 아니라 이 얘기에 왜냐면 본인의 입장이 있을 테니까요. 이 또한 평가 중에 하나니까. 이게 들어봐야 독일한테 돼요. 주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궁금한 거기 맞아, 때문에 이게 완벽한 해명은 됐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아 우리가 다른 선수도 아니고 람이 저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너무 꽂힌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서전에 쓸 정도면 사실은 진짜 벼르고 있다는 거지 사실. 그렇죠. 나왔습니다. 나왔다. 페북에 사퇴 선언을 쓰지 말아달라. 실수하지 않겠답니다. 이제 실수로부터 배웠다며. 근데 이게 사람이 실수를 인정하고 무언가를 인정하면 그거부터 뭐라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근데 굉장히 노련한 대답인데? 지금 다 되게 노련합니다. 대응을 되게 잘해요. 말 답이. 클린스만 감독이 오늘 새벽에 입국을 해서 NFC에서 이제 취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느낌이 드네요. 사람이 대답을 하는 표정과 어조가 굉장히 이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 벤투 감독의 기자회견 때랑은 좀 인터뷰 내용? 뭔가 인터뷰를 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슈퍼스타 물론 울리 슈틸케 감독도 슈퍼스타긴 했는데 슈퍼스타는 인터뷰도 잘한다는 걸 보여줬고 오늘 인터뷰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심지어 조금은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오더라도 유려하게 넘기는 걸 보면서 맞아요. 아 이분의 단계라던가 아니 이분의 레벨에 대해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축구 가치랑 철학부터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나왔잖아요. 일단은 본인은 공격수 출신이다. 1대0보다는 4대3 승리를 선호한다 하니까 야 이거 본프레랜드의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저거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와서 나 공격수 출신이에요. 공격적으로 재밌는 축구 보여드릴게요 정도로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얘기 중에 하나이지 않나. 정말 구체적으로 나는 무조건 많은 골을 넣는 것을 선호한다. 앞으로 어떻게든 다득점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플랜을 제시한 것 같진 않고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 그래도 공격수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왕이면 공격적인 컬러를 만들겠다 정도의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요. 이 얘기를 많이 했죠. 아시안컵까지 빠르게 배워서 목표는 아시안컵 우승이다. 왜냐면 아시안컵도 축구협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클린스만 감독을 점검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거예요. 월드컵의 목표가 아닙니다. 아시안컵이 중요한 대회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1년이 안 남았으니까 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임을 했으니까 아시안컵은 거의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얘기를 했고 클린스만 감독도 얘기를 한 건 이 대회가 가지는 중요성, 시기도 그렇고 상징성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세 판을 짜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안컵 우승을 짚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이후에 뭐 내용들이 쭉 나오겠지만 아시안컵에 대해서 일단은 기대감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클린스만도 아시안컵에 대해서 또 축구협회도 아시안컵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10달이 사실 되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월드컵 축구 대표팀에서. 그런데 마이크 킴 코치와 함께 가면서 이전에 벤투 사단의 내용들이 쭉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랑 TSG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아랍컵이라던가 아시아 축구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을 선임한 거는 아시안컵부터 우리는 목표로 삼겠다. 이거는 축협이나 클린스만이나 알고 갑니다라는 것을 좀 말해주는 기자회견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뭔가 평가를 남겼죠. 어쨌든 벤투 감독의 스타일은 긍정적이었고 대단한 성과를 냈던 게 사실이다. 예전 스타일을 지속하는 거에 나 역시도 충분히 열려있는 입장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느 스타일이 맞는 스타일인지에 대해서 입혀나갈 것이며 기존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내 철학을 입힐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의 언급을 했는데 이 또한 괜찮은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부연하자면 3월에 큰 변화보다는 일단 카타르 월드컵에 갔던 선수들 명단을 위주로 소집하겠다고 한 것도 이 선수들을 자신이 불러서 아까 이제 10분 정도면 어떤 스타일을 가졌는지 어떤 부분이 좋은지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보통 위에서 보던 거랑 아래서 보는 걸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토대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선택 자체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벤투 스타일을 어느 정도 지속하고 본인의 색을 조금씩 입혀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아마 이게 아시안컵에서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벤투 스타일이 더 길게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맞아요. 네. 그 1년의 시간 사실 10개월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10개월 동안 계속 소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텀이 되게 길어요. 막 2, 3개월에 한 번 소집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뭔가 바꿔내기에는 역시 쉬운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감독 본인이 기존 스타일 유지와 선수들과의 소통이 열려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의 철학이 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믿어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벤투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코리안 스타일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입혀졌어. 네, 대표팀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존중을 한다는 거는 확실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임 감독에 대한 언급이 이제 슈틸리케 언급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짚어주죠. 네, 그의 경험이 어땠는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만들어갈 경험이 좀 중요시하겠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 뭐 문제가 된 발언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창의적이지 않고 손흥민이 없으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사적으로는 친하지만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르고 난 내가 하는 경험과 대화들을 믿을 것이다. 그걸로 판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 답변들이 굉장히 노련해요. 가장 재밌었던 게 좀 그거였어요. 필립람이 자서전에 남긴 내용이 있다. 전술 훈련 없이 체력 훈련만 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클린스만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독 입장에서는 되게 좀 당황할 만한 질문인데 딱 이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25명 정도의 선수단이 있게 되면 누구나 선호하는 훈련이 있기 마련인데 필립람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내가 진행한 스타일과 약간 달랐던 것 같다. 정도로 얘기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다라고 여유 있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한국 감독이었으면 상당히 어려울 법한 질문이었고 그렇죠. 난감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나올 만한 질문이지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봤는데 당연한 일이다. 다 모두가 다른 걸 원하고 그런 입장 표명할 수 있다. 필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필립. 필립. 저는 이제 클린스만이 그 기자회견 때 런이라는 배운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굴곡이 감독 생활할 때 정말 많았어. 경력 단절 이슈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거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는 정말 많이 배워서 달라졌겠구나. 노련해졌겠구나. 이전과 같은 과오를 다시 한번 범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만한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립람에 대한 이슈는 잘 해결이 된 것 같고 경력 단절에 대해서도 본인이 뭔가 한 게 확실히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바란 거는 감독을 하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묻긴 했는데 그렇지. 못할 대답은 또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실수 인정한다. 헤르타 베르린에서의 그 페이스북 라이브로 삶을 발표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실수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운 게 있다. 이젠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이 클린스만이 얘기했던 내용의 어떤 기조를 보면 실수 인정한다.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많이 배우겠다. 그래서 배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겠다. 맞습니다. 이 얘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대답들을 하는구나. 말 자체로 군더더기 잡을 만한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방어적이라기보다는 충분히 해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맞아요. 문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이 인터뷰 스킬은 정말 유려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그건 있죠. 어쨌든 클린스만 입장에서의 일반적인 얘기들은 잘해주긴 했지만 아직 우리한테 좀 걸리는 요소들은 결국 코칭 스태프의 구성에 있어서 맞습니다. 한국 상주를 코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헤어 초크 코치, 수석 코치가 될 것 같고 스트링가라 코치, 쾌프케 코치 그리고 피트니컬 코치가 온다고 했고 한국 코치로는 뭐 차두리 코치는 코치는 아닌 것 같고요. 어드바이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코치고 마이클 킴 코치 합류한다고 했는데 자신과 한국인 코치들은 남아서 K리그를 보겠지만 다른 코치들은 외국에 선수가 있는 곳에 가서 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가 얘기를 해준 바가 없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차두리 그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는 클린스만 감독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겸임 가능성이 겸임과 한국 상주하지 않은 코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는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대답하기보다는 축구협회가 왜 그래야 했는지 납득할 만한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는 지난 밀러 위원장의 기자회견이랑 좀 어느 정도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처음 언제 연락받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몽규 직함이 뭐죠 정확하게? 정몽규 축구회장님. 네, 그렇죠. 정몽규 회장이랑 오래 알고 지냈다. 그리고 이제 뭐 TSG 활동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U17 월드컵 때 본인 아들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연이 있었다 정도 얘기는 사실 지난 벤투 감독
그 선임했을 때도 클린스만이 그 후보에 있었기 때문에 좀 내용이 나왔던 얘기기도 해요. 이 얘기는. 그렇죠. 근데 저거에 대한 답은 사실 안 됐죠. 네. 정확하게 우리는 언제 받았어요 날짜 맞아. 이걸 궁금했던 건데. 뭐 지금 와서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전에 있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이분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러 위원장이랑 거의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 감독직에 이제 막 부임을 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기존에 약속했던 감독 선임과 어떤 그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시스템을 과연 잘 지켰는지에 대한 아쉬움. 그건 그렇죠. 아직 의구심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는. 코치진이 어쨌든 한국 이 상죽을 안 하는 코치진이 구성이 됐는데 이러한 선택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결국 축구협회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개개인별로 좀 의견이 다를 것 같은데 감독은 상주하지만 코치는 해외에서 재택한다.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이실 거예요? 저는 뭐 기능적으로는 결과가 말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게 옳았다, 그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한 옵션은 아니었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그 헤어축구 코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걸리는 거는 해설도 겸임할 거라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약간 그런 거죠. 뭐 해설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기를 해설하는 게 다른 나라 경기 해설하면 우리나라 거 축구 선수들 분석하고 이래야 될 시간에 다른 나라 축구 중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중계 준비해야 그 시간이 이거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약간 우리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차두리 코치도 뭐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도 상당히 우리에게 좋은 자원이긴 한데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또 겸임 카드를 쓴다. 그때 이제 신태용 대표팀 코치가 23세 대표팀 감독을 겸임하긴 했습니다. 그때 그 대신 이제 고 이강준 감독께서 갑자기 좀 쓰러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리고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감독을 하나만 맡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양쪽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뒤에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뭔가 더 흔들릴 수 있는 분명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상당히 상세히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왜 이게 우리의 이득인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아까 해설 겸임 얘기했을 때 그 계약이 있기 때문에 겸임을 포기 못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부터는 하지만 합류할 겁니다. 이거를 좀 말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뭐 기자분들도 않았죠. 사실 그 상황에서 물어보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라함뿐만 아니라 좀 의혹이 있고 우리가 궁금했던 건 이제 베를린에서의 그 사인 발표 얘기인데 실수를 인정했죠. 깔끔하게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페이스북 라이브 말고 인스타 라이브 이심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행히 클린스만 인스타 라이브 켰네 누르자마자 한국 사임한다 이런 얘기는 없지 않을까? 깔끔했어요. 이번 인터뷰는 저는 깔끔했다고 보고 하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클린스만이 아닌 KFA 축구협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그 선임 과정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클린스만을 선택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럼 다음에도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의심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한 거죠. 투명한 과정.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일종의 우리 협회만 양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계속 예외를 만들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정보를 알아서 다 얻는 상황인데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은 우리가 축구협회 뭔가 감독 선임 결과랑 이거는 별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생각 딱 들어요. 인터뷰 이제 기자회견 마무리하면서 윌러 위원장의 얘기할 때는 저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으면서 기자회견을 봤다면 이번 거는 이거는 정말 깔끔하다.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고 우리가 그 생각이 들어. 기대해야지 이거보다는 의혹 확실하게 좀 이 정도면 해결한 것 같다. 앞으로 결과 나면은 나는 응원해야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은 총평 한번 해주세요. 뭐 저는 일단 총평도 총평이고 하나 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럼 전술적으로 어떻게 풀어갈까잖아요. 지금으로선 근데 예상이 좀 어렵지 않나라고 봅니다. 이전에 클린스만이 썼던 스타일이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그렇게 큰 참고 자료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클린스만 본인이 이전 우리나라 대표팀에 입혀진 벤투 감독 체제에서의 스타일에 도입하는 것, 이어가는 것에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한 이상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금 바로 뭔가 바꿀 만한 시간이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상 저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술적인 예상은 큰 의의는 없지 않을까라고 그냥 제 의견을 좀 던집니다. 정영이요. 저는 뭐 기자회견은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다만 뭐 벤투 스타일, 클린스만 스타일이 아니라
한국 스타일을 강화할 수 있는 감독이 됐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과 근데 그거를 잡아주려면 사실 뭐 전력강화위원이라던가 코칭 스태프들이 좀 잘해줘야 되지 않나. 예. 그리고 지금 조금 불거진 그 질문들에 대해서는 감독이 다시 이 짐을 가지고 가지 않도록 축구협회가 좀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노련해 보였잖아요. 벤투 감독도 부임했을 때 사실 결과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에 벤투 감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분명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클린스만 기자회견 보니까 확실히 노련하고 이 사람이 실수를 통해서 많이 배워서 그런 흔들림 없이 본인의 축구를 정말 추구하고 감독 경력 단절 동안 본인이 생각한 축구가 제대로 입혀진다면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너무 웃는 상이어서 벤투 감독처럼 뭐라고 못하겠어. 너무 웃는 상이어서 벤투 감독처럼 짤방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손흥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 이거 있잖아요. 벤투 감독은 철학자상이죠. 보내야는 철학자상이고. 네. 그렇죠. 또 이제 결국 결과입니다. 사실 맞아요. 이달 말에 얘기했지만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아시안컵 보고 이때 또 한번 다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